여름에 입는 그 색깔 옷이 지금 당신의 돈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옷장을 열었을 겁니다. 흰색 티셔츠, 회색 반바지, 연한 파란 셔츠. 시원해 보이니까, 깔끔하니까, 세탁하기 편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그 색깔 옷이 사실은 여름 내내 재물 기운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걸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색깔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에 절대 입지 말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색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만 되면 이상하게 돈이 더 잘 나갑니다. 쓸 일이 생기고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고 들어오기로 했던 돈은 늦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어떤 분은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가 하십니다. 어떤 분은 원래 여름엔 지출이 많은 거지 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여름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여름은 1년 중 기의 흐름이 가장 격렬하게 요동치는 계절입니다. 봄은 기운이 피어나고, 가을은 기운이 거두어지고, 겨울은 기운이 잠듭니다. 그런데 여름은 다릅니다. 기운이 폭발합니다. 사방으로 터져 나갑니다. 이 시기에 어떤 색을 몸에 걸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기운의 파장 속에 하루를 보내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루만이 아닙니다. 그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 한 해의 재물 흐름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색깔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그냥 미신 아닌가? 잠깐만요. 빨간 신호등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멈춥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파란 하늘을 보면 가슴이 열립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날은 왠지 조심하게 됩니다. 색은 이미 우리의 심리와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풍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색은 심리만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체계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재물이 새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풍수에서 여름은 불의 계절입니다. 한자로 화호, 불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뒤덮는 시기입니다. 이 불의 기운은 강렬하고 빠릅니다. 재물도, 기회도, 인연도 이 계절엔 빠르게 움직입니다. 잘 다루면 불처럼 빠르게 퍼지고 뜨겁게 불어납니다. 잘못 다루면 손에 쥘 것까지 태워버립니다. 색깔은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닙니다. 색은 파장입니다. 파장은 에너지입니다. 특정 색은 여름의 불 기운을 증폭시키고 특정 색은 그것을 흩어버리며 특정 색은 재물 기운을 오히려 차단합니다. 입는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파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더우니까 흰색이나 파란색이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흰색은 깨끗합니다. 시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름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입는 색입니다. 여름 패션 추천에도 늘 흰색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흰색은 금, 진의 색입니다. 금, 진, 쇠의 기운, 결실의 기운, 재물의 기운입니다. 여름의 불 기운은 이 금의 기운을 녹여버립니다. 불이 쇠를 녹이는 이치, 화극금, 호크진. 매일 흰 셔츠를 입고 출근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재물 기운의 뿌리에 스스로 불을 놓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 종일. 회색은 어떨까요? 짙은 회색, 차콜, 다크그레이, 수, 쇠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물의 기운입니다. 물과 불은 충돌합니다. 수극화, 쉴크호, 물이 불을 끕니다. 여름에 짙은 어두운 색을 입으면 몸 안의 기운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돈이 들어와도 자꾸 새는 느낌, 이유 없이 지출이 늘어나는 느낌, 바로 이 기운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색을 입어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여름에 무슨 색을 즐겨 입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것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름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색 3가지, 절대 피해야 할 색과 최악의 조합, 직장인, 사업가, 투자자, 상황별 색 전략, 지갑, 현관, 침실까지 공간의 색을 적용하는 법, 그리고 실제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이 영상 하나면 올여름 남은 날들을 완전히 다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에 흰색을 입으면 재물 기운이 녹아 없어진다고. 짙은 회색과 검정은 기운을 충돌시킨다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뭘 입으라는 건데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색깔이 왜 기운을 바꾸는가?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떤 색을 입어도 반신반의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 그 뿌리를 짚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색깔을 왜 취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파란색이 좋아. 나는 검정이 편해. 나는 흰색이 깔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잠깐 다른 각도로 보십시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사람들은 멈춥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닙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수술실은 왜 초록색일까요? 의료진의 눈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색이 기능을 합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은 왜 빨강과 노랑을 씁니까? 식욕을 자극하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색이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색깔이 에너지라는 것을. 다만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풍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색은 심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운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체계의 이름이 바로 오행우싱입니다. 목, 화, 호, 토, 금, 진, 수, 쇠. 5가지 기운입니다. 이 5가지가 색깔을 지배하고, 계절을 지배하고, 방향을 지배하고, 재물의 흐름까지 지배합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씩 짚겠습니다. 첫 번째, 목, 모, 나무의 기운입니다. 색은 초록, 파랑 계열. 생명력, 성장,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입니다. 봄의 기운과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화, 호불의 기운입니다. 색은 빨강, 주황, 산호색 계열. 열정, 확장, 상승의 에너지입니다. 여름의 기운입니다. 세 번째, 토투, 흙의 기운입니다. 색은 황색, 베이지, 갈색, 크림 계열. 안정, 축적, 중심의 에너지입니다. 대지의 기운입니다. 네 번째, 금진, 쇠의 기운입니다. 색은 흰색, 은색, 금색 계열. 결실, 완성, 재물의 에너지입니다. 다섯 번째, 수, 쇠, 물의 기운입니다. 색은 검정, 짙은 남색 계열. 지혜, 저장, 고요함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름은 어떤 기운의 계절입니까? 화, 호입니다. 불의 기운이 이미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계절.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화의 기운이 이미 넘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화의 색, 빨강, 강렬한 주황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과잉이 됩니다. 넘쳐서 흩어집니다. 불이 너무 세면 태워버립니다. 반대로 화기를 잘 활용하는 색을 입으면 그 넘치는 기운이 당신을 밀어주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오행에는 2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생, 샹생, 서로 살려주는 관계입니다. 목이 화를 낳고, 화가 토를 낳고,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수를 낳고, 수가 목을 낳습니다. 두 번째, 상극, 샹컵, 서로 이기려는 관계입니다. 목이 토를 이기고, 토가 수를 이기고, 수가 화를 이기고, 화가 금을 이기고, 금이 목을 이깁니다. 이 2가지 관계를 이해하면 여름에 어떤 색이 득이 되고 어떤 색이 해가 되는지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십시오. 여름의 호는 무엇을 낳습니까? 토투를 낳습니다. 화생토,
호생토, 불이 타고 나면 흙이 됩니다. 즉 여름의 화기는 토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여름의 황색, 베이지, 크림색을 입으면 여름의 기운이 그 색을 밀어주고 키워줍니다. 재물이 쌓이는 기운, 안정되는 기운, 축적되는 기운, 여름의 화기가 그것을 살려줍니다. 반대로 보겠습니다. 여름의 호는 무엇을 이깁니까? 금, 진을 이깁니다. 화극금, 혹진, 불은 쇠를 녹입니다. 흰색이 금의 색입니다. 은색이 금의 색입니다. 여름에 이 색을 즐겨 입으면 재물 기운의 뿌리가 매일 조금씩 녹아 없어집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여름 내내 이것이 쌓이면 가을이 되어서야 왜 올여름에 돈이 안 됐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원리를 실제 삶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 사업가였습니다. 여름마다 흰 셔츠에 회색 바지, 단정하고 깔끔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같은 스타일을 고집했습니다. 그분은 매년 여름이 되면 이상하게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들어오기로 한 대금이 미뤄졌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면 또 어느 정도 회복됐습니다. 이 패턴이 몇 년째 반복됐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경기 탓을 했습니다. 시장 탓을 했습니다. 직원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 색깔을 바꾸고 나서 정확히 그 다음 여름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옷만 바꾼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도 바꿨습니다. 행동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옷은 하루 중 가장 오래 몸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장 지속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색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좋은 색을 입어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황색 상의에 검정하의, 황색은 투의 색, 검정은 수의 색, 토와 토국수, 투컷수의 토가 수를 이깁니다. 기운이 충돌합니다. 좋은 기운을 입었는데 아래에서 다른 기운이 끌어당깁니다. 조합의 문제. 이것을 모르면 열심히 색을 챙겨 입어도 반쪽짜리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제 원리는 잡혔습니다. 목화 토금수, 상생과 상극, 여름의 화기가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이기는지 이것을 알면 옷장을 열었을 때 선택이 달라집니다. 아무 색이나 집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계절에 맞는 색을 고르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색이 여름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핵심 색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절대 입지 않는 색입니다. 그것이 사실 여름 재물운에서 가장 강력한 색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앞에서 원리를 짚었습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 여름의 화기가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녹이는지 이제 그 원리를 색깔로 가져옵니다. 여름의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색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나서 그냥 그 색 입으면 되겠구나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어떤 색인지보다 언제 어떻게 입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색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짚겠습니다. 첫 번째 색입니다. 황색 계열입니다. 노란색, 머스타드, 골드, 크림, 베이지 이 계열 전체입니다. 왜 황색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 화생토, 호생토, 불이 타고 나면 흙이 됩니다. 여름의 뜨거운 화기가 황색의 기운을 살리고 강화합니다. 황색은 예로부터 황금, 곡식, 대지를 상징했습니다. 땅의 색입니다. 뿌리의 색입니다. 쌓이는 색입니다. 동양 왕실에서 황색은 황제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황색 옷을 입으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황색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황색이 가진 토2의 기운, 안정, 중심, 풍요, 축적, 이 기운을 황제 혼자 독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황색이 재물과 권세를 붙잡는 색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멈추십시오. 황색이라고 다 같은 황색이 아닙니다. 밝고 형광에 가까운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고 묵직한 머스타드, 황토색이 있습니다. 이 둘은 작용이 전혀 다릅니다. 밝은 형광 노란색은 호의 기운이 강에 들뜨고 흩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도 빠릅니다. 순환이 빨라집니다. 사업 초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시기, 영업이 필요한 시기, 이럴 때는 밝은 노란색이 맞습니다. 활기를 끌어올리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쌓고 싶을 때, 안정적인 수입을 원할 때 형광 노란색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럼 어떤 황색이어야 합니까? 머스타드, 황토색, 짙은 베이지, 카키 계열, 이 색들입니다. 이 색들은 토2의 묵직한 성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재물이 땅에 스며들듯 차곡차곡 쌓이는 기운입니다. 급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들어온 것이 나가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고정거래, 장기계약, 꾸준한 매출,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에게 머스타드와 황토색은 여름 내내 입어야 할 색입니다. 옷 한 벌을 고를 때 이 차이를 알고 고르는 사람과 그냥 고르는 사람의 일련은 다릅니다. 두 번째 색으로 넘어갑니다. 이 색은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초록색입니다. 여름에 초록색이요? 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록색을 여름색으로 입지 않습니다. 초록은 봄색 아닌가요? 맞습니다. 초록은 목, 무의 색입니다. 봄의 기운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과 화의 관계를 기억하십니까? 목생화, 무생호, 나무가 타서 불이 됩니다. 초록색은 여름의 화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색입니다. 여름 기운과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흐릅니다. 기운을 거스르지 않고 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초록색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장의 기운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입니다.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이것이 여름의 화기를 만나면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사업가, 프리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분, 이분들에게 초록색은 여름에 특히 강한 추진력을 줍니다. 한 가지 더, 초록색은 신뢰의 색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계약 자리, 미팅 자리, 첫 만남의 자리, 이런 곳에서 초록색은 말보다 먼저 기운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잠깐, 초록색에도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초록 상의에 흰 하에, 언뜻 보면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목과 금의 관계는 금극목, 진커무, 쇠가 나무를 이깁니다. 흰색의 금 기운이 초록의 목 기운을 억누릅니다. 추진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초록을 입을 때는 하의를 베이지, 카키, 크림, 황토색으로 맞추십시오. 목과 토, 상극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야 기운이 삽니다. 세 번째 색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황색, 산호색, 테라코타 계열입니다. 여름에 화, 호의 색을 더한다고요? 의아하게 들릴 겁니다. 기운이 이미 넘치는데 왜 또 불의 색을 입습니까? 여기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화기, 호기는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과잉이 되면 태웁니다. 흩어집니다. 충동이 됩니다. 적절하면 빠르게 올라옵니다. 기회가 열립니다. 흐름이 탑니다. 주황 산호색은 빨강처럼 강렬하지 않습니다. 화기의 가장자리에 있는 색입니다. 불의 기운을 담되 과하지 않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전부입니다.
주황 산호색이 불러오는 것이 있습니다. 횡재운입니다. 예상 못한 기회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입의 문입니다. 화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빠른 변화, 갑작스러운 상승,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 이것이 바로 주황색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이 색은 매일 입는 색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에 쓰면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계약 성사가 필요한 날, 뜻밖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날, 이날 주황 산호색을 입고 나가면 기운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반대로 주황색을 매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과잉이 됩니다. 들뜹니다. 충동 지출이 늘어납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좋은 색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주황 산호색은 결정적인 하루를 위해 아껴두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황색 머스타드 황토색 계열, 재물 축적, 안정적 수입, 장기 계약, 여름 내내 기본으로 입어야 할 색입니다. 초록색 계열, 새 사업, 확장, 성장, 추진력, 계약과 미팅,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서 강력합니다. 주황 산호 테라코타 계열, 횡재운, 갑작스러운 기회, 결정적인 순간, 특별한 날을 위해 전략적으로 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름 내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단순한 의상 선택이 하루의 기운 설계가 됩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는 그 30초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색을 입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색 중에서 재물 기운을 차단하는 것들을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좋은 씨앗도 오염된 땅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에 절대 피해야 할 색과 최악의 조합을 짓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 색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매일. 지금까지 여름에 입어야 할 색을 알려드렸습니다. 황색, 초록, 주황, 산호색.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색을 아는 것보다 나쁜 색을 먼저 치우는 것이 더 급합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상태입니다. 좋은 것을 넣으려 하면서 새는 구멍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 그 구멍을 찾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입고 나온 옷이 무슨 색입니까? 흰색입니까? 회색입니까? 짙은 남색입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흘려 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주의색입니다. 흰색입니다. 흰색이 왜요? 깨끗하고 단정한데. 그렇습니다. 흰색은 깔끔합니다. 시원해 보입니다. 여름 패션 추천의 단골 1순위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여름 내내 흰색을 입습니다. 풍수에서 흰색은 금진의 색입니다. 금진, 결실, 완성, 재물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호는 금진을 이깁니다. 화극금, 호극진, 불은 쇠를 녹입니다. 매일 흰 셔츠를 입고 출근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재물 기운의 뿌리에 스스로 불을 놓는 것입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여름 내내 석 달을 그렇게 하면 가을이 되어서야 느낍니다. 올여름은 왜 이렇게 돈이 안 됐지? 특히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흰 상의에 흰 하의, 전신을 흰색으로 맞춘 경우입니다. 시원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여름 여행 사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금, 신유의 기운으로 온몸을 두른 채 여름의 화기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화극금이 온몸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재물 차단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렇다고 흰색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흰색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흰색을 주로 쓰지 말고 부후로 쓰십시오. 머스타드 상의에 흰 포인트 하나, 초록 재킷 안에 흰 이너 하나, 이렇게 쓰면 흰색의 깔끔함은 살리면서 금의 기운이
화기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비율이 중요합니다. 흰색이 전체의 3하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주의색입니다. 짙은 회색과 검정입니다. 검정은 패션에서 가장 안전한 색으로 통합니다. 검정은 뭐든 잘 어울리잖아요. 맞습니다. 패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운의 관점에서는 여름의 검정과 짙은 회색은 가장 위험한 색입니다. 검정과 짙은 회색은 쇠의 색입니다. 물의 기운입니다. 물과 불은 충돌합니다. 수극화 쇠코, 물이 불을 끕니다. 여름의 화기를 몸에 걸친 수의 기운이 억누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운이 눌립니다.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판단이 느려집니다. 기회가 와도 몸이 먼저 주춤합니다.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저는 매일 검정 옷만 입어요. 편하고 관리가 쉬워서. 그런 분들 중에 왠지 모르게 무기력하고 돈도 잘 안 풀리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이유 없이 의욕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손이 뻗어지지 않습니다. 여름만큼은, 특히 여름만큼은 검정과 짙은 회색을 덜어내십시오. 겨울의 검정은 괜찮습니다. 쇠의 기운이 겨울의 기운과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름은 다릅니다. 계절과 색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 번째 주의색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색이 왜요? 라고 하실 겁니다. 진한 파란색입니다. 네이비, 코발트 블루, 로열 블루 계열입니다. 파란색은 신뢰의 색 아닙니까? 비즈니스 자리에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색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다릅니다. 파란색은 목과 쇠의 경계에 있습니다. 연한 하늘색, 비교적 중립적입니다. 목의 기운에 가깝습니다. 여름에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한 네이비, 코발트 블루, 로열 블루, 이 계열은 쇠의 기운이 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극화, 쇠이크호, 물이 불을 끕니다. 여름에 수의 기운이 강한 색을 즐겨 입으면 사고는 깊어집니다. 하지만 행동력이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많습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분석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이 늦어집니다. 실행이 미뤄집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다 놓칩니다. 투자에서, 사업에서 타이밍이 전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분들, 여름에 진한 파란색을 즐겨 입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중반 투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분석은 누구보다 잘하셨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 발 늦었습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반복됐습니다. 그분의 여름 옷장을 보면 네이비와 코발트 블루 계열이 절반이었습니다. 옷장을 바꿨습니다. 황색과 초록 계열로 채웠습니다. 그 다음 여름 처음으로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본인도 이상하게 그의 여름은 판단이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짓겠습니다. 색깔 조합의 충돌입니다. 흰 상의에 검정 하의. 여름에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모노톤이라고 부릅니다. 세련돼 보입니다. 그런데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흰색의 금 기운, 화기의 노가 없어집니다. 검정의 수 기운, 화기를 억누릅니다. 위에서는 재물 기운이 공격당하고 아래에서는 여름 기운이 차단됩니다. 재물 기운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눌리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흰색의 진한 네이비 조합. 이것도 많이 입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로 많이 권장합니다. 흰색 금진, 짙은 네이비, 쇠. 금과 수는 상생입니다. 금생수, 진생쇠, 쇠에서 물이 생깁니다. 상생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여름에 화기가 금을 녹입니다. 금이 녹으면 수를 낳을 힘도 사라집니다. 결국 수의 기운만 남습니다.
행동력이 떨어집니다. 판단이 느려집니다. 상생이라도 계절 기운을 무시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버릴 필요 없습니다. 비싼 옷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소품 하나부터 바꾸십시오. 가방 색깔, 시계줄 색깔, 손수건 색깔, 머리핀 하나. 이 작은 색깔 하나도 하루의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전체를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춰야 합니다. 오늘 입은 옷이 흰색이라면 가방만이라도 머스타드나 카멜색으로 바꿔 드십시오. 오늘 입은 옷이 검정이라면 스카프 하나, 손수건 하나, 초록이나 황토색으로 포인트를 넣으십시오.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정리합니다. 여름에 주의해야 할 색 3가지. 흰색 재물 기운을 녹입니다. 보조로만 쓰십시오. 짙은 회색, 검정, 여름 기운을 억누릅니다. 덜어내십시오. 진한 파란색, 네이비, 행동력을 떨어뜨립니다. 연한 색으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최악의 조합, 흰 상의에 검정 하의. 이것만은 여름 동안 피하십시오. 색깔을 알았습니다. 피해야 할 색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알겠는데 나는 직장인이라 자유롭게 못 입어요. 저는 사업가인데 어떻게 적용하나요?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색을 써야 하나요? 상황이 다릅니다. 원하는 재물의 결이 다릅니다. 같은 색이라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입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다음에는 직장인, 사업가, 투자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색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칙을 배웠다면 다음은 실전입니다. 지금까지 색의 원리를 짚었습니다. 좋은 색, 피해야 할 색, 최악의 조합.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같은 황색이라도 직장인이 입는 것과 사업가가 입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초록이라도 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과 투자를 하는 사람은 쓰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색깔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쓰는 사람의 상황에 맞아야 효과가 납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색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먼저 재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월급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 사업 매출이 늘어나는 것, 투자 수익이 들어오는 것, 예상 못한 횡재가 생기는 것. 이 4가지는 같은 돈이지만 기운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월급은 토토의 기운입니다. 안정, 꾸준함, 축적. 사업 매출은 목과 화호의 기운입니다. 성장, 확장, 빠른 변화. 투자 수익은 금, 진과 토토의 기운입니다. 판단, 결실, 적절한 타이밍. 횡재는 화호의 기운입니다. 갑작스러움,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 원하는 재물의 종류에 따라 입어야 할 색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 원하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급여가 오르는 것,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 승진 기회가 내 차례로 오는 것, 좋은 프로젝트에 배정되는 것, 한마디로 안정과 인정입니다. 이것은 토투의 기운입니다. 묵직하고 신뢰롭고 중심 잡힌 기운. 직장인의 여름 기본색은 머스타드와 황토색 계열입니다. 이 색을 입으면 어떤 인상을 줍니까? 단정합니다. 묵직합니다. 신뢰감이 있습니다. 상사 눈에 저 사람은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동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기운이 먼저 전달됩니다. 말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일 머스타드만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날을 구분하십시오. 평상시 머스타드, 황토색, 크림 계열로 기본 기운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보고가 있는 날, 발표가 있는 날, 임원 앞에 서는 날. 이날은 초록색을 포인트로 넣으십시오. 초록 셔츠 한 장, 초록 블라우스 하나, 초록 포인트 스카프 하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초록의 목 기운은
이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겠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기운이 먼저 움직입니다. 직장인이 특히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날에 흰 셔츠. 많은 분들이 중요한 날일수록 깔끔하게 흰 셔츠를 입습니다. 하지만 여름의 화기는 그 중요한 날에 흰색의 금 기운을 녹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차단됩니다. 중요한 날일수록 흰색 대신 크림색이나 연한 황색 계열을 입으십시오. 비슷해 보이지만 기운이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사업가와 자영업자입니다. 사업가에게 여름은 어떤 계절입니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화기, 고치가 강한 여름은 기회가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흐름을 타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가의 여름 기본색은 초록입니다. 왜입니까? 목생화, 목생호, 초록의 목 기운이 여름의 화기와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추진력입니다. 확장의 기운입니다.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여름의 화기를 타고 이 기운이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업가에게는 전략적 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이 있는 날, 중요한 거래처를 만나는 날, 결정적인 미팅이 있는 날. 이날은 주황 산호색을 더하십시오. 초록 베이스에 주황 포인트. 이 조합이 여름 사업 기운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초록의 추진력과 주황의 결실 기운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대 후반 의류 관련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3년째 비슷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름마다 흰 앞치마에 회색 티셔츠로 일했습니다. 깔끔해 보이려고, 청결해 보이려고 앞치마를 황토색으로 바꿨습니다. 매장 카운터 위에 작은 초록 화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다음 여름부터 이상하게 단골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매출이 달라졌습니다. 서비스 수준은 전과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가게를 감싸는 기운이었습니다. 사업가가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날에 어두운 색을 입는 것입니다. 검정 재킷, 짙은 네이비 셔츠, 격식 있어 보이려고 입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막힌 채로 자리에 앉으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전달이 달라집니다. 좋은 내용도 막힌 기운 속에서는 울림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기운을 열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 투자자와 재테크를 하시는 분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력과 타이밍입니다. 이 두 가지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색이 있습니다. 판단력에는 황색 계열입니다. 토의 기운은 중심을 잡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땅처럼 묵직하게 버팁니다. 시장이 요동쳐도 내 중심을 지키는 것, 투자에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 황색, 머스타드, 크림색을 입고 앉으십시오. 머리가 맑아집니다. 중심이 잡힙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이밍에는 초록색입니다. 모의 기운은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지금 움직여야 할 때다. 지금은 아니다. 이 감각을 살려주는 색이 초록입니다. 분석은 머리로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몸의 감각으로 잡습니다. 초록색이 그 감각을 깨워줍니다. 투자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는 날, 큰 계좌를 건드리는 날. 이날 흰색과 검정을 입지 마십시오. 흰색 화기의 재물 기운이 녹습니다. 검정, 수기가 화기를 억눌러 판단이 느려집니다. 이 두 색이 겹치는 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투자자에게 주황색은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주황의 화기는 빠른 변화와 갑작스러운 상승을 부릅니다.
투자에서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상승할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충동 매수, 충동 매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황색은 새로운 투자처를 탐색하는 날, 정보를 수집하는 날, 네트워크를 넓히는 날, 이런 날에 쓰십시오. 실제 결정을 내리는 날에는 황색과 초록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정리합니다. 직장인, 기본은 머스타드 황토색, 중요한 날은 초록 포인트, 중요한 자리에서 흰 셔츠는 피하십시오. 사업가자 영업자, 기본은 초록, 계약과 미팅 날은 주황 산호색을 더하십시오. 중요한 날의 어두운 색은 금물입니다. 투자자 재테크, 판단의 날은 황색, 타이밍의 날은 초록. 결정의 날에 흰색과 검정은 피하십시오. 이 표 하나를 기억해 두십시오.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생각하고 꺼내 입으십시오. 30초입니다. 하루의 기운 방향을 잡는 30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옷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옷은 시작입니다. 몸에 걸치는 색이 바뀌면 이제 사는 공간의 색도 봐야 합니다. 매일 잠을 자는 침실, 아침에 나서는 현관, 돈을 넣고 다니는 지갑, 이것들이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도 여름 재물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는 옷에서 공간으로 색깔 풍수를 확장하겠습니다. 집 안에 어느 곳이 재물 기운의 관문인지, 지갑 색깔이 왜 돈이 머무는 집인지, 침실에서 자는 동안에도 기운이 흐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옷 색깔 하나를 바꾼 것보다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몸에 있는 색을 짚었습니다. 황색, 초록, 주황, 산호색, 피해야 할 색, 상황별 전략.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옷만 바꾸는 것은 절반입니다. 왜입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옷을 입고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많아야 15시간입니다. 나머지 9시간은 집 안에 있습니다. 잠을 잡니다. 쉽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기운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안의 색이 그 시간 내내 당신의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바꾸고 싶을 때 물 색깔만 바꾼다고 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강바닥을 바꿔야 합니다. 물길을 바꿔야 합니다. 옷이 물 색깔이라면 공간은 강바닥입니다. 둘이 함께 바뀔 때 비로소 기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오늘은 세 곳을 짚겠습니다. 지갑, 현관, 침실, 이 세 곳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싼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씩입니다. 첫 번째, 지갑입니다.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낡고 어두우면 그 집에 살고 싶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고 싶은 집이 있어야 돈이 들어와서 머뭅니다. 지갑의 색깔이 돈이 머무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름에 지갑 색깔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황금색, 카멜색, 크림색, 연한 황갈색 계열입니다. 토와 금, 진의 기운이 담긴 색들입니다. 토, 재물이 쌓이는 기운. 금, 진, 재물 자체의 기운. 이 두 기운이 담긴 세 개의 지갑 안에서 돈은 편안하게 머뭅니다.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지갑색이 있습니다. 흰 지갑입니다. 흰색은 금, 진의 색. 여름에 화기는 금을 녹입니다. 화극금, 호커진. 흰 지갑 안의 돈은 여름 내내 화기에 녹아 없어지는 기운 속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빠릅니다. 지출이 늘어납니다. 모아지지 않습니다. 검정 지갑도 주의하십시오. 수의 색, 여름의 화기와 충돌합니다. 돈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운이 불안정합니다. 들어오는 흐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고 들어오기로 한 돈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지갑을 당장 바꾸기 어려운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갑 안에 작은 것 하나를 넣으십시오.
황금색 계열의 작은 카드 하나, 노란색 메모 한 장, 카멜색 명함 케이스 하나. 지갑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안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의 입구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람도, 기운도, 재물도. 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둡습니까? 물건이 쌓여 있습니까?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까? 색깔이 어둡고 칙칙합니까? 이 상태의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다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재물은 환한 길을 좋아합니다. 밝고 열린 통로로 흐릅니다. 막힌 곳에서는 방향을 돌립니다. 여름 현관에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황색 또는 초록색 계열의 소품 하나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 노란색 소품 하나, 녹색 매트 하나, 베이지색 바구니 하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황색, 토 두의 기운, 재물이 들어와 쌓이는 기운, 초록, 목의 기운,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기운. 이 두 색이 현관에 있으면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통로가 열립니다. 창가도 짚겠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노란색 계열의 꽃이나 식물을 두십시오. 자연의 초록과 노란색.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재물색의 결합입니다. 여름 햇살이 그 색을 타고 집 안가득 재물 기운을 채워줍니다.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면 됩니다. 해바라기 한 송이면 됩니다. 현관에서 한 가지 더. 신발 정리를 하십시오. 색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지럽게 쌓인 신발은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현관이 정돈되어 있어야 기운이 막히지 않고 흐릅니다. 색을 바꾸기 전에 먼저 정리부터 하십시오. 기운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세 번째, 침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의식은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기운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없을 때 기운의 영향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방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8시간, 1년이면 2900시간, 그 시간 동안 어떤 색 기운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느냐, 결코 작은 영향이 아닙니다. 여름 침실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침구 색깔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흰 이불이 있습니다. 깨끗해 보이니까, 관리가 쉬우니까. 하지만 여름만큼은 흰 침구를 바꾸십시오. 크림색, 연한 베이지, 연한 황록색, 이 계열로 바꾸십시오. 왜 이 색들입니까? 크림색과 연한 베이지, 토2의 기운. 여름 화기가 이 기운을 살려줍니다. 잠을 자는 동안 재물이 쌓이는 기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연한 황록색, 목과 토2의 경계. 성장과 안정이 함께 흐르는 기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다릅니다. 머리가 다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몸의 상태가 다릅니다. 침실에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짙은 색 커튼입니다. 검정이나 짙은 회색, 짙은 네이비 커튼. 차광이 잘 된다는 이유로 많이 씁니다. 하지만 수수의 기운이 강한 짙은 색이 침실 전체를 감싸면 여름의 화기와 충돌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광이 필요하다면 짙은 회색 대신 짙은 베이지나 짙은 황토색 계열을 선택하십시오. 차광 효과는 같습니다. 기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색깔 외에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색깔 풍수의 절반이 새어나갑니다. 아침에 옷을 입는 그 순간입니다. 옷을 집어드는 그 순간, 입고 단추를 잠그는 그 순간,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3초입니다. 오늘 내게 좋은 기운이 흐른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3초.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색깔이 파장이라면 의도는 그 파장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방송이 나와도 주파수가 틀리면 잡음만 들립니다. 색깔이라는 파장을 입었습니다. 이제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아침 3초의 의도입니다. 뇌과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침의 첫 의도 설정이 하루의 주의 방향을 바꿉니다. 긍정적인 의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같은 하루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합니다. 더 빠르게 판단합니다. 더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색깔이 기운의 환경을 만들고 의도가 그 환경 안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둘이 함께 작동할 때 하루가 달라집니다. 정리합니다. 지갑, 황금색, 카멜색, 크림색 계열로. 흰 지갑과 검정 지갑은 여름엔 주의하십시오. 현관, 황색이나 초록 소품 하나. 밝고 정돈된 공간이 기운의 문을 엽니다. 침실, 흰 침구를 크림색이나 연한 베이지로. 짙은 커튼은 황토색 계열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아침 3초, 옷을 입는 순간 의도를 설정하십시오. 이제 원리도 알았습니다. 색깔도 알았습니다. 공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한 의문입니다. 다음에는 그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색깔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실제로 색깔 하나를 바꾸고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행의 원리, 여름에 입어야 할 색, 피해야 할 색, 공간에 적용하는 법. 그런데 이쯤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스님, 이게 정말입니까? 색깔 하나 바꾼다고 돈이 모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한 의문입니다. 저도 그 의문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에서는 이론이 아닌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역사 사례, 그리고 현대 과학이 가리키는 방향. 먼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중국 황실입니다. 황실에는 엄격한 복식 규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색을 입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통제된 색이 있었습니다. 황색입니다. 황색은 황제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황제의 가족도 신하도 아무리 높은 지위의 귀족도 황색 옷은 입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황색 옷을 입으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황색이 아름다워서입니까? 다른 색보다 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황색이 가진 기운 때문입니다. 토의 기운, 안정, 중심, 대지, 풍요, 축적. 이 기운을 황제 혼자 독점하려 했습니다. 황색을 입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기운이 백성들에게 퍼집니다. 재물이 퍼집니다. 권세가 퍼집니다. 황제는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제국의 통치자들이 색깔의 기운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미신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란색 계열은 왕실 복식에 사용됐습니다.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쓸 수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색깔이 기운을 담는다는 것을, 그 기운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이번에는 다른 문화권을 보겠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의 전통에서 황금색과 붉은색은 가장 신성한 색입니다. 결혼식에 붉은색을 입습니다. 풍요를 기원할 때 황금색을 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호의 기운, 열정과
상승토,土의 기운, 풍요와 축적,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이 색들이 좋은 기운을 부른다는 것을. 서양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 왕실에서 보라색은 왕족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보라색 염료가 귀해서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보라색이 가진 기운의 무게, 권위, 신성, 고귀함, 그 기운을 왕족이 독점하려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색깔에 극도로 신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현대로 넘어옵니다. 현대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영인과 사업가들이 색깔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이 색을 입는다. 결정을 내리는 날에는 이 색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이 색이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략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전략이 됩니까? 색깔이 자신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태가 판단력에 영향을 줍니다. 판단력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풍수의 언어로 말하면 기운입니다. 심리학의 언어로 말하면 상태 앵커링입니다. 어떤 언어로 설명하든 작동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색채 심리학이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황색 계열은 낙관성을 높입니다. 활력을 줍니다. 결정력을 강화합니다. 실험에서 황색 계열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초록색은 균형감을 줍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자극합니다. 신뢰감을 만들어냅니다. 초록 계열의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주황색은 사교성을 높입니다. 추진력을 자극합니다. 열정을 끌어올립니다. 풍수가 수천 년 전에 말한 것을 현대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것을 가리킬 때 그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출이 비슷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여름 차림을 보면 늘 흰 앞치마였습니다. 티셔츠는 회색이나 검정, 카페 인테리어도 화이트와 그레이 계열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흰색이 화기에 돋고 검정이 기운을 억누르고 회색이 불안정하게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분이 바꾼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앞치마를 황토색으로 바꿨습니다. 카운터 위에 작은 노란 화분을 하나 올렸습니다. 입구 매트를 베이지색으로 바꿨습니다. 옷을 새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세 가지. 그 다음 여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이 늘었습니다. 처음 온 손님이 재방문을 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서비스는 전과 같았습니다. 메뉴도 같았습니다. 가격도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공간을 감싸는 기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운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느낍니다. 왠지 이 카페가 편하다. 왠지 또 오고 싶다. 기운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남성분이셨습니다.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늘 한 발 늦었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분의 여름 옷장을 보면 검정 정장과 짙은 네이비 셔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격식 있어 보이려고, 프로답게 보이려고 여름부터 바꿨습니다. 올리브 그린 계열의 재킷, 크림색 셔츠, 머스타드 포인트 넥타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상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이 더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년 후 예상보다 일찍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본인도 놀랐습니다. 색깔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꾼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옷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 자영업 남성분이셨습니다. 건자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가 삐걱거렸습니다. 들어오기로 한 대금이 미뤄졌습니다. 이 패턴이 4년째 반복됐습니다. 그분은 매년 여름 흰 셔츠에 회색 바지만 입었습니다. 단정하고 신뢰감을 준다는 이유로 색깔을 바꿨습니다. 계약이 있는 날 초록 셔츠와 황토색 바지, 중요한 거래처 방문 날 산호색 포인트 넥타이, 일상적인 날 머스타드 계열. 그 다음 여름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제때 됐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밀렸던 대금도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더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색깔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기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운의 방향이 바뀌니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겠습니다. 색깔이 만능입니까? 색깔 하나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노력, 같은 실력, 같은 성실함이라면 기운이 받쳐주는 사람이 앞서 나갑니다. 기운은 노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운은 노력을 밀어줍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불 때와 맞바람을 맞으며 걸을 때 같은 발걸음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색깔이 그 바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리를 알았습니다. 색깔을 알았습니다. 공간을 알았습니다.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실천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할 수 있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내일 아침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의 올여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행의 원리, 여름에 입어야 할 색, 피해야 할 색과 조합, 직장인, 사업가, 투자자의 색 전략, 지갑, 현관, 침실까지, 그리고 실제로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 많은 것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분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해야지, 시간 날 때 해야지, 귀찮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 흰 티셔츠를 집어듭니다. 또 검정 바지를 꺼냅니다. 또 같은 여름을 보냅니다. 그 선택을 하실 겁니까?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한 것만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씨앗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땅에 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손에 쥐 씨앗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것들 지금 땅에 심으십시오. 7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옷장을 여십시오.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이 입은 색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흰색, 검정, 짙은 회색이 대부분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머스타드나 초록 계열상의 하나를
준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비싼 것 살 필요 없습니다. 브랜드 상관없습니다. 색깔이 맞으면 됩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가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일 아침 옷을 입는 순간 멈추십시오. 3초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까? 초록이나 황색을 입으십시오. 안정적이고 조용한 하루를 원합니까? 황토색이나 머스타드를 입으십시오. 뜻밖의 기회를 잡고 싶습니까? 산호색이나 주황 포인트를 더하십시오. 아침 3초. 이것이 하루의 기운 방향을 잡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금 바로 꺼내 보십시오. 흰 지갑입니까? 낡고 어두운 검정 지갑입니까? 이번 여름 안에 카멜색이나 황금 계열로 교체를 고려해 보십시오.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지갑 안에 황금색 계열의 작은 카드 하나를 넣으십시오. 돈의 집이 새로워지면 돈도 새롭게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는 길에 현관을 보십시오. 어둡습니까? 어지럽습니까? 색깔이 칙칙합니까? 작은 것 하나를 놓으십시오. 노란 화분 하나, 베이지 매트 하나, 황토색 바구니 하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현관이 밝아지면 기운의 문이 열립니다. 재물은 환한 길로 흐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친구를 보십시오. 순백색 이불입니까? 여름 한철만이라도 크림색이나 연한 베이지 커버로 바꾸십시오. 없다면 연한색 계열의 담요 하나를 덮으십시오. 매일 밤 8시간 그 기운 속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기운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재물 기운의 날을 정하십시오. 무슨 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날로 정하십시오. 그날은 황색 계열과 초록 계열을 함께 코디하십시오. 그날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 중요한 만남을 갖는 날로 삼으십시오. 기운이 모이는 날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삶을 설계하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과 기운을 설계하며 사는 사람, 1년 후가 다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 본 내용 중 하나만 고르십시오. 가장 쉬운 것, 가장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를 오늘 안에 실천하십시오. 옷장을 여는 것, 지갑을 확인하는 것, 현관에 소품 하나 놓는 것,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골라두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한 걸음에서 옵니다.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만들고 그 걸음들이 모여 흐름이 됩니다. 잠깐 멈추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여름이 반쯤 지났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강물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색을 입었든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도 이 원리는 계속됩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색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의 색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사람은 올가을, 올겨울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뜨거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밝히기도 합니다. 녹이기도 하지만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같은 여름, 같은 더위, 같은 햇살 아래서 어떤 이는 재물이 모이고 어떤 이는 재물이 삽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어떤 색 옷을 집어드느냐, 지갑이 어떤 색이냐, 현관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 잠자리의 색이 무엇이냐, 이 작은 선택들이 하루의 기운을 만들고 하루의 기운이 모여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여 한 해의 재물 흐름이 됩니다. 오늘부터
옷을 입는 것을 다르게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기운으로 세상을 만날 것인가, 그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옷장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제 의식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여름이 풍요로운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기회가 열리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합니다. 혼자 알기 아까우신 분들은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함께 알면 함께 달라집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가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바꿔야 할 지갑 속 3가지를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 안에 재물 기운을 차단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넣고 다닙니다. 영수증, 오래된 카드, 낡은 지폐, 이것들이 왜 문제인지,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